안녕, 루루 언니야. 반영과장 시술을 받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후보다 2, 3일, 3, 4일 정도 더 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고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직후의 진함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지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서 고객들이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지. 첫날에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이틀째부터 눈썹에 이제 가피를 형성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좀 더 진하고 두껍게 보일 수가 있는데 피부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가피는 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얼룩덜룩하거나 가피가 떨어진 부분과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안내를 해줘야 돼. 1일에서 3일차 정도의 눈썹의 색깔이 가피로 인해서 가장 진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피부가 민감한 고객들의 경우에는 눈썹 주변이 좀 붉어 보일 수도 있어. 붉은 발적은 정상이라고 보면 돼. 붓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이스팩 같은 걸로 좀 진정을 시켜도 되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습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잘 패킹을 해서 며칠 동안 좀 아이스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한 4일에서 5일째 정도 되면 가피가 벗겨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벗겨진 부분은 좀 더 흐려 보이겠고 미처 벗겨지지 않은 부분은 좀 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 벗겨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얼룩덜룩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상이라고 보면 돼. 4일, 5일째 되면서 아무는 과정에서 시술 부위가 가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절대 눈썹을 긁으면 안 되고 내가 준 재생 케어 제품을 좀 발라서 보습을 시켜주면 가려운 증상은 좀 완화가 될 거야. 6일에서 12일째 될 때는 투명한 얇은 가피가 또 한 번 벗겨지기 시작해. 이 기간 동안에 6일에서 12일 요 사이에는 피부가 완벽하게 100%다 아문다고 봐야 되는데 직후보다 6일에서 12일 사이에 조금 더 연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때 디자인이 조금 얇아 보일 수도 있고 변형이 올 수도 있어. 약간의 변형. 그래서 그런 변형이 오는 부분은 터치업 때 다시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 일부 부분 그 색상 손실이 색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터치업 때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시술 후 관리 지침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건식 관리 방법과 습식 관리 방법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습식 관리 방법을 좀 권하고 있어. 세안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박테리아나 뭐 유분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씻겨져 나가야 회복도 빠르고 감염이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물 세안을 해도 돼. 좀 되도록이면 순한 비누, 순한 클렌징 제품으로 가볍게 시술 부위를 세안을 하는데 시술 부위에 대고 이 클렌징 제품이나 비누를 대고 직접적으로 비비는 행동만 안 하면 돼. 부드럽게 예를 들어 눈썹을 했다 그러면 눈썹 부위를 과하게 비비면서 세안하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는 세안을 하는 거를 좀 권하고 있고 물기를 닦을 때 비벼서 닦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드러운 티슈나 수건, 깨끗한 수건 이런 것들로 이제 가볍게 닦아주는 게 좋고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세안 제품에는 글리콜산이나 젖산 또는 아하 어떤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색소 손실이 좀 많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애프터 케어 제품을 줄 건데 이 제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도포를 하는 것보다는 쌀알갱이만큼 아주 소량으로 가볍게 면봉으로 얇게 자주 펴바르는 것이 좋은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3번 정도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 발라주면 돼. 애프터 케어 제품을 바를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 제품이 모공을 막아서 피부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회복이 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얇고 가볍게 로션 바르듯이 가볍게 발라주면 돼. 잠을 잘 때 지저분한 베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베갯잇에 눈썹 시술 부위가 닿겠지. 그러면 좀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깨끗한 베갯잇을 좀 매일매일 교체해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고, 건조하게 되면 시술 부위가 가려울 수 있거든. 근데 가렵다고 해서 긁거나 또 가피가 생겼을 때 그 가피를 억지로 떼어내면 그 부분에 이제 얼룩덜룩하게 색소 손실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가렵다 그래서 긁거나 가피를 억지로 떼지 않는다. 4주 동안 얼굴 마사지, 보톡스, 화학 제품의 어떤 피부 박피 이런 것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얼굴 마사지를 할 때도 마사지 하는 동안 마사지 제품이 시술 부위에 너무 과하게 장시간 닿게 되거나 이러면 회복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너무 뜨겁거나 땀이 많이 과하게 나는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가볍게 뭐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요즘에 뭐 한요가 같은 거 있지. 너무 장시간 그 뜨거운 곳에 노출을 하는 거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겠지. 시술 후에 약 한 달 정도는 직접적인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는 거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시술 부위가 너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뭐 모자를 쓴다거나. 근데 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그 시간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출퇴근을 하는 거, 뭐 어디 길을 걸어가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직사광선 아래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던가 뭐 일광욕을 즐긴다던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너무 오랜 시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온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입욕, 반신욕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주는 게 좋아. 또 10일 동안은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엎드려 자는 거는 좀 피해야 되겠지. 엎드려 자게 되면 얼굴이 이제 시술 부위가 베갯잎 같은 데 눌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 좋은 결과를 갖다 주지는 못할 거야. 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뭐 수영, 저 바닷가, 강물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대중탕에도 가지 않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물이나 뜨겁거나 너무 습하거나 뭐 깨끗하지 않은 물에는 시술 부위가 닿지 않는 게 좋아. 시술 부위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시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바르지 않는 게 좋고. 고객들이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아이라인 시술을 받았는데 마스카라나 아이섀도우, 눈화장 종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이라인을 한 경우에는 눈화장 종류는 뭐 최소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10일 정도 눈화장 종류는 피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눈썹을 했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 피부 화장은 괜찮은데 눈썹을 반영구로 했는데 그 위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펜슬이나 붓으로 눈썹을 그린다거나 하면 상처 부위를 건드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눈썹을 시술 부위에 직접적인 메이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로 장시간 샤워를 하지 않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5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해서 샤워를 하는 게 좋고, 얼굴이 시술 부위가 물에 젖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닦아내는 게 좋겠지. 너무 뜨거운 물로 얼굴을 헹구는 그런 행동은 좀 피하는 게 좋겠지. 여기까지 반영과장 시술을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고객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반영과장 시술을 해준 부위는 너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내 작품이기도 해.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잘 지켜준다면 나도 더 보람있는 시술 작품이 되겠지. 오늘 영상이 좋든 안 좋든 구독과 좋아요는 예의야.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줘. 지금까지 루루 언니였어. 다음에 만나.